서울시 통계에 따르면 9월 달에 아파트 이 실거래가 금액이 매매 건수가 한 2,500여 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거래 신고가 한 달 남았으니까 30 이내에 거래 신고 한다 하더라도 한 3,000여 건 정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9월 달에 첫 이제 하락세 전망이 내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8월 달에는 한 6,000여 건, 6,200건 정도가 이제 실거래가 됐는데요. 그러면은 9월 달이 3,000건 보고 8월 달이 6,200건, 7월 달이 8,900건, 거진 한 9,000건 가까이 거래됐었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는 그동안 이제 급매물들이 이제 많이 소진이 됐다 보면은 8월 달에는 이제 이게 상당히 가격이 올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에 봤을 때 이게 상투 잡은 거 아니냐? 8월 달이. 그다음에 9월 달 들어와서는 이제 이 7월 달 대비 3분의 1 토막이 났고, 그다음에 8월 달 대비해서는 반 토막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럼 10월 달 들어서는 좀 더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매수세가 붙을 때는 이게 매세로 붙지만은 이게 이제 하락세로 접어드니까 이제 안 붙는 거죠, 이걸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서울만 있는 게 아니라 서울을 이슈하는 그 수도권이죠. 경기도 그렇고 이 인천도 그렇고 지금에서 아마 9월서 이 10월서부터는 전국적인 하락세가 돌아간 거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오늘은 승계조합원과 원조합원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승계조합원이 본인은 3년만 보유하면 비과세를 알고 이걸 매매를 했다가 아주 대박이 난 겁니다. 양도세 폭탄을 맞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원조합원과 이 승계조합원에 대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시면 큰 힘이 되겠습니다. 원조합원이라고 그러죠. 원조합이란 뭐냐면은 재개발구역에서 이 최초 관리 처분인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이제 승계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원조합원이죠. 최초 관리 처분 일이라는 게 이 최초에 떨어진 관리 처분 일가를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또 바뀝니다. 또 변경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최초 관리 처분 일이 무효라든가 어떤 그게 취소가 되지 않는 한 지속적으로 최초 관리 처분 일자가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을 이제 취득한 사람이 되는데요. 승계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기존 거기에 토지 등 소유자의 이 빌라나 단독을 구입한 것을 이제 승계 취득한 분을 원조합원이라고 합니다. 원조합원은 이 보유하고 있던 종전주택을 철거하고 그 대신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원조합원이 재개발 아파트를 보유한 기간을 계산하려면은 멸실된 종전주택,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계약해서 관리 처분해서 이게 이 입주까지 가져갔을 때 종전주택 보유 기간, 또 공사했던 기간, 또 신축 아파트 보유 기간까지 전부 다 합산을 해주기 때문에 원조합원들은 어떤 나중에 이제 이 집을 팔찌게 주택이 하나라면은 실거주라든가 이런 거 따지지 않고도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반면에 또 승계조합원이 있죠. 그래서 승계조합원이 뭐냐? 이 재개발 구역의 이제 최초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원조합원으로부터 이분은 이제 그 입주권을 승계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원조합원은 먼저 토지 등 소유자가 가지고 있던 그런 물건을 승계한 거고, 승계조합원은 이 원조합원이 가지고 있던 거를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산 거를 승계조합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승계조합원은 최초 관리 처분 인가 이후에 권리를 취득했기 때문에 이거를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보유기간이나 또 거주기간은 신축아파트 준공일, 그러니까 사용승인일부터 이게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준공일 이전 보유기간과 이 거주기간은 합산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용승인일부터가 이제 합산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승계조합원 분들이 양도세 폭탄을 맞는데 많이 노출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의 이제 이 보유기간 차이인데요.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2부의 조합 설립일이죠. 조합 설립일은 2008년도 8월 달에 조합 설립이 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2009년도 이 12월 19일 날 최초 사업 시행가가 떨어졌어요. 이 사업 시행가라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건축허가를 받는데 조합원한테는 또 어떤 부분이 되냐면은 이날 그러니까 보통 이 사업시의 인가를 그해 12월 달에 이제 이게 연말에 많이 떨어뜨립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평가의 기준이 되는 개별 이제 공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이 2009년도 1월 2일자로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자, 최초 관리처분 인가일이 목세나 같은 경우는 2011년도 11월 15일 이제 이게 개인가 떨어졌어요. 근데 이때가 기준이 되는 거죠. 이전에 사셨던 분들은 원조합원, 그 다음에 이제 사신 분들은 이제 승계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원조합원과 승계조합원이 이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보시는 거죠. 그 다음에 2015년도 5월 달부터 6월 16일까지 이제 조합 분양 신청을 해서 그 다음에 2017년도 6월 9일날 일반 분양 공고를 했죠. 그 다음에 2017년 6월 27일부터 29일까지 일반 분양 계약을 했고, 그 다음에 2020년도 3월 27일날 사용 승인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가 이제 건물로 이제 이게 취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원조합원 분들은 조합 설립이라든가 사업 시행인가라든가 이때까지는 이게 조합원이면서 기존에 샀던 분들의 이게 집을 사고 팔았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후에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사신 분들은 이제 이게 승계조합원이 되니까 이때는 권리를 산 거지 주택을 산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가 일반 분양 공고가 6월 9일에 떨어졌죠. 그래서 6월 19일자에 서울시의 전체가 전매 제한이 걸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목동 센트럴 아이파크 이분은 6월 9일자에 분양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는 마지막 전매 제한에서 빠진 지역이어서 분양권도 18개월 후에 전매가 됐죠. 그래서 저희들이 32평이 이제 많이 이제 일반 분양이 나왔는데 그때 7억 5천 6천에 이제 이 분양권 전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가지고 오신 분들이 이제 이 팔찌게 14억 3천까지 받고 나가신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5억 8천 그 A급들이 6억이 안 된 상태에서 계약금 10% 5,900만 원 또 넣고 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날에 이제 예를 들어서 중간에 팔았으면은 그래도 한 2, 3억의 이 차액은 받아가지고 갔지만 14억까지 가지 않았으면 14억까지 가다 온다면 완전히 이건 매덕을 버신 거잖아요. 내가 살고 신축이었던 그런 걸 마음껏 누리다가 그래서 이때 이제 그 신축이 이제 이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사용 승인일이 이제 3월 27일입니다. 그러면 승계조합원 분들은 이때부터가 이제 건물을 사신 게 되는 거예요. 근데 2017년도 2020년도죠. 이게 오타 하나가 빠져. 2020년도 3월 27일은 서울시가 2000 전체가 투기관리지구로 지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건물을 사신 게 되기 때문에 이때는 투기관리지구였었거든요. 그래서 승계조합원 분들은 실입주를 하셨어야 되는데 여기에 실입주를 하고 2년 이상 거주를 하셨어야 이제 여기에 대해서 저걸 받으신 거죠. 이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3년도 1월 10일자로 해가지고 이게 풀리지 않았습니까? 조정 대상이 비조정 풀렸죠. 그러니까 그때 되면은 우리 승계조합원들이 생각하시기에는 이거 내가 이제 이 조정에서 비조정으로 이게 이제 풀렸으니까 나는 지금 4년을 내가 보유하고 3년 이상 보유했으니까 나는 비과세야. 그래가지고 이제 이 계약갱신 쓰고 이제 4년째 만기되는 날 이제 해서 이제 많이 파셨죠. 근데 그런 분들이 이제 대박을 맞으신 겁니다. 양도세 폭탄을 맞으신 거죠. 왜냐면은 이게 우리는 이 부동산을 살 때에 그걸 따라야 됩니다. 2020년도 3월, 2017년도 8월 2일서부터 이게 이제 서울시 전체가 25개구가 이 투기관리지구로 지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때 그걸 따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살 적에 이게 이제 투기관리지구니까 팔 때에도 그때의 그거 규정을 해야 되는데 풀렸으니까 이건 나는 괜찮다라고 생각하셨다가 이제 그런 상황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이런 이 사용 승인일을 내가 이 건물을 산 날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산 날이 2020년도 3월 27일이 투기가를 지고 조정대선 지역이기 때문에 2년 실거주를 하시고 파셔야 내가 비과세를 받는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거를 놓치셔가지고 이렇게 양도세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뭐 분양가 3억 7, 8천짜리 25평 아파트도 이번에 뭐 9억에서 10억에 팔리지 않았습니까? 그럼 완전히 이게 이 차액이 매덕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아무리 일반 과세를 하더라도 진짜 안 내야 될 돈을 내는 그런 과정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승계 원조합원하고 승계조합원은 보유 기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기준이라고 해서 말씀드렸죠. 여기 2011년도 1월 15일인데 그렇다면은 이 2011년도 11월 15일입니다. 11월 15일인데 2009년도 9년도 말에 연말에 하셨어요. 그러면은 이 최초 관리 처분일이 떨어지는데 2년이 부족한 거죠. 2년이. 그럼 2년이 지났으면 또 비과세를 팔 수가 있는데 그땐 보유하면 되니까. 근데 이게 한 2달이 모자라요. 이럴 때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럴 때는 그 집이 철거는 안 됐죠. 왜냐면 최초 관리 처분에 이게 떨어진다고 해서 금방 되는 게 아니니까. 이게 이제 철거가 안 된 상태에서 세입자가 살고 있고 거기에서 현재 세대 전유세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수도, 전기, 가스 이런 관리비를 갖다가 납부하는 그 영수증을 첨부하면은 계속적으로다가 이게 주택으로 인정을 해서 그때는 또 비과세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2달 정도가 모자란다 가지고 1,400만 원 양도세를 물었는데 양도세를 이제 고지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거를 제가 이제 그런 증빙서를 갖춰서 세무서에 제출해 가지고 이 폐기된 그래서 양도세 1,400만 원을 이제 버신 분 기억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승계조합원들은 그런 부분에서 잘 판단하셔야 되고 그리고 집을 살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팔 때도 팔기 전에 미리 한번 오셔서 그거를 전문가한테 상담을 받아 보셔야 진짜 하는 게 아니라 이 호미로 막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뭐 상담료라든가 아니면 되겠지라는 자신의 어떤 그런 말만 가지고 하다가는 또 이렇게 양도세를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을 한번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203동 4층 건물이거든요. 이분도 입주권을 사가지고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은 지금 여기 실거주를 하셨어요. 여기에 실거주를 하셔가지고 자 이게 이제 이 203동인데 4층이고 매매를 이게 10억에 내놓으셨거든요. 10억에 내놓으셨는데 자 이게 이제 그러면은 이분이 한 5억 7천대 사오셨거든요. 5억 7천대. 그때 이제 입주하고 그 전에는 가격대가 5억대가 됐었어요. 자, 5억 7천대는 6억을 샀는다 해도 지금 이분이 10억에 내놓으셨다. 그러면 양도차익이 4억이 나오지 않습니까? 4억. 물론 그러면 뭐 이제 해주는데 근데 이분도 취득일이 2020년 3월 27일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금 팔린다. 그러면 이제 2020년 3월 27일이니까 이제 2021년, 22년 실거주 하셨어. 23년, 24년도 지금 4년째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10억을 지금 내놔서 10억을 다 받으셔도 양도세 낼 게 없다. 이런 얘기죠. 근데 예를 들어서 이 안내해야 될 부분인데 이걸 이제 실거주 안 하시고 그냥 매매를 하셨다. 그러면 4억이잖아요. 그러면은 4억이면은 뭐 거진 40%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40, 1억 6천에 한 1억 7천 정도 이게 세금을 내야 되는데 안 내야 될 돈을 낸다는 게 진짜 얼마나 진짜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승계조합원과 원조합원의 어떤 그러한 이 차이점이 이런 데서 많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양도세에서도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또 원조합원들에 대한 또 내용은 또 다음에 한번 또 날 잡아서 제가 또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